네, 안녕하십니까. 아토텍 코리아에서 전기동 프로덕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학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번 웨비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CB를 기본으로 탑재하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서멀 매니지먼트, 열 발생 및 방출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기술력이 고도화되면서 패킹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많은 전자 부품과 기기 내부에서의 열 발생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발생된 열이 효율적으로 방출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자기기의 고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열 관리 및 해결을 위해 크게 주로 사용되는 재료와 이슈들에 대한 안내, 이러한 트러블 이슈 해결을 위한 아토텍의 컨셉, 마지막으로 이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아토텍이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카파는 375W/m 켈빈 정도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 재료입니다. 그래서 카파는 PCB 열 관리를 위한 히트싱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히트싱크란 PCB에서 내부적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하는 흡열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이시는 첫 번째 소개되어 있는 기술이 바로 카파 코이닝 또는 인베디드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카파를 PCB 기판 내에 히트싱크가 요구되는 위치에 프레싱하여 넣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동전과 비슷하다고 해서 코이닝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코이닝은 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 관리에 쓰이고 있지만 코스트가 높고 공정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운 공정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번째 소개된 기술은 스택 마이크로 비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판을 한 층씩 쌓을 때마다 각 층 사이를 카파 필링으로 연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층이 마이크로비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경로를 갖게 되어 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A사에서는 휴대전화 기술에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정 역시도 또한 코스트가 높고 생산 시간적인 부분에서 소요가 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코이닝과 스택 MV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바로 세 번째 보여지고 있는 카파필 스루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빌드업 없이 두꺼운 기판에 홀을 뚫고 카파를 이용해서 이 홀 내부를 채움으로써 전기와 열이 도통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 한 번의 도금 스텝으로 스루홀 내부를 필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렴하고 생산 시간이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가 얼라이먼트 측면에서의 문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율이 향상되는 메리트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마다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열 관리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스루홀 카파 필링 기술이 가장 우수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스루홀 카파 필링이 열 관리에 있어 대표적으로 고효율을 보이는 기술이라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왜 수많은 금속 중에서 하필 구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구리가 갖는 물리적 특성, 열 전도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순도 100%에 가까운 이상적인 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퓨어한 카파가 있고 이것을 충분히 어닐링하여 원자 격자에 불규칙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 이때 구리의 열 전도성은 401W/m 켈빈 수준을 보입니다. 이때 결정리 크기는 100미크론 수준으로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결정 구조 내부 전체를 보았을 때 결정립 간의 계면의 수가 적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자연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구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정상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증착된 카파의 경우 열 처리 어닐링을 하게 되면 통상 결정립의 크기는 약 5미크론 이하의 수준을 보이게 되고 이때 열 전도율은 약 375W/m 켈빈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이상적인 카파와 비교하였을 때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PCB 내부에서 열을 전달하는 그 성능,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소한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 관리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열 전도율이 그냥 375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금속재료 공학에서는 이 금속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 그리고 구조, 불순물의 영향, 이 두 가지가 열 전도성을 좌우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금속에서의 원자 배열과 구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베이컨시, 공공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원자들이 보시면 규칙적으로 대개는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결정 구조 내에 일부 원자들이 소실된 상태로 보이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 관점에서 이동 경로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열이 쉬운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열 또는 전기가 쉽게 전도될 수 없게끔 하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두 번째 그림은 결정 구조 내 슬립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리는 면심 입방 구조,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는 카파는 구조상 111면에서 슬립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슬립이라는 것은 결정 격자 내에서 원자들이 줄을 이루는 디스로케이션, 전이가 외부의 응력에 의해서 한 단씩 밀리게 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단씩 밀리게 되면서 결국 재료 자체가 소성 변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전이들이 밀려서 내부적인 거동이 일어난 것이지 재료 자체가 파괴가 된 것은 아닙니다. 카파는 이렇게 슬립이 쉬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열 전도성은 물론 연성 또한 우수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은 결정 구조가 갖는 특징 중 하나인 쌍정을 갖는 것입니다. 쌍정은 원자면을 기준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 구조인데요. 쌍종 구조는 외부에서 응력이 가해지면 슬립이 쉽게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림에서의 설명과 같은 이유를 갖게 됩니다. 카파는 좋은 배열과 이러한 대칭 구조를 갖기 때문에 열 전도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림은 결정 구조 내 결정 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속이나 합금은 많은 결정의 집합체로 그 나름대로의 결정 조직을 갖게 되는데, 그때 하나하나의 단위를 결정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결정립이 작은 경우에는 결정립 간의 경계, 즉 그레인 바운더리, 결정립 개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리 원자들 상호 간의 거리가 모두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전기와 열이 결정체들을 통해서 쉽게 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립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결정립 개의 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우수한 열 전도성을 갖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것들을 간단하게 정리 드리자면 좋은 열 전도성을 갖기 위해 금속의 결정 구조는 격자 결함의 수가 적고 결정립 개의 수가 적으며 결정립의 방향은 단방향이 아니라 여러 다중 방향으로 향해서 발산된 열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페이지에서는 제가 금속의 원자 배열 상태 및 결정 구조 관점에서 열 전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 페이지에서는 금속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불순물이 열 전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기동 도금액 내부에서 불순물이 왜 발생하는지 가장 1차원적인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도금에서 유기물 첨가제는 구리 이가이온, 황산, 클로라이드와 함께 필수적으로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물질들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유기물 첨가제는 크게 세 종류로 브라이트너, 서프레서, 코렉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이트너의 경우는 황화물인 SPS를 주로 사용하고, 코렉션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를 주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코렉션보다 서프레서 약품의 첨가제 성분들이 카파에 있어서 주요 불순물 인자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두 가지 사진과 표를 보시게 되면 탄소, 그리고 산소, 황, 염소, 질소의 농도가 높고 낮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프레서를 이루는 이 5가지 성분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 오른쪽 사진과 같이 결정립의 크기가 작고 결정립 사이사이에 다크스팟과 같은 이런 불순물들이 더러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불순물에 의해서 금속은
열 전도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첨가제 약품 특성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이러한 성분들이 약 100 ppm 이상인 경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순물은 이와 같이 카파 결정 구조 내에서 열 전도도를 굉장히 방해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충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동에게 공급되는 카파 소스로서 카파 옥사이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카파 옥사이드의 경우는 말 그대로 산화물과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본 처리를 해주거나 충분한 더미 플레이팅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공정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불순물의 제거는 열 전도도를 좋게 개선시키는 솔루션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첨가제가 주는 영향 외에도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워터 자체가 오염된 경우, 그다음에 생산에 사용되는 케미컬 자체가 오염된 경우, 또는 전해 도금에 사용되는 양극의 오염, 도금 탱크가 오염된 경우 등 사실 오염의 원인들을 꼽자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겠습니다. 물론 저희 아토텍은 이런 모든 프로세스에서 도금 시에 최대한 클린한 카파 품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닝 또는 케미컬 보관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객사에서도 생산 시에 상기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열 전도성을 가진 카파 도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카파스롤 필링 시에 열 방출 및 관리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 아토텍만의 특별한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먼저 보이드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이 보이드는 무엇일까요? 네, 카파가 필링된 영역 중심부나 그 언저리가 완벽하게 구리가 석출, 도금되지가 못하고 전기동액이 타원 또는 구형의 모양으로 잔류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양을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 그림에 길다란 타원형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 모형이 이제 저희가 보이드라고 부르는 그런 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이드는 저희가 관찰을 위해서 커팅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안에 차 있던 전기동 용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어렵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그 모습을 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드 인클루전이 홀 내부에 존재를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류를 인가했을 때 인클루전들이 전자의 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1000시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이동된 인클루전들은 또 다른 인클루전과 합쳐지면서 그 크기가 커지게 되고 다음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면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아토텍의 고객과 함께 연구 및 분석을 진행했었는데요. 약 1000시간 후에 인클루전들은 다른 레이어나 어떤 솔더 조인트의 인터페이스 간 결합력을 감소시키고 층간 박리 또는 분리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000시간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새로 구매한 휴대전화가 구매한 지 3개월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인클루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자기기가 방해를 받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로 내부적인 고장으로 직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드 인클루전은 매우 큰 문제이고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저희 아토텍에서 스로월 비아 필링 평가 결과에 대해 비교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두 이미지는 모두 저희 아토텍의 전기동 설비를 이용해서 직접 진행한 결과입니다. 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슈퍼 컨포머 스로월 비아 카파 필링을 보시게 되면 일반 DC 전류를 인가해서 도금한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가끔 이것을 갭 필링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일반적으로 DC 전류를 사용하게 되면 홀 입구처럼 고전류가 걸리는 부분에서 도금이 먼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홀 중앙부와는 성장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보이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기계적인 홀 가공법인 메카닉 스롤이 아닌 레이저를 사용하는 레이저 스롤, LTH 기판이라고 흔히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LTH 가공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LTH 방법은 이 보이드 사이즈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완전한 보이드 프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두꺼운 기판의 풀 필링을 위해서 표면 두께, 서페이스 카파 티크니스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티크니스가 높아지는 것은 다음 층에 대한 공정을 고려했을 때 좋지 않습니다. 국제 규격인 IPC 규격에서 보이드의 크기가 약 한 20에서 25% 수준 정도라면 오케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양산품을 생각한다면 매우 큰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보이드리스 또는 보이드 프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저희 아토텍의 리버스 펄스 전류 파형을 이용해서 수평 전기동 설비에서 필링 도금을 한 결과인데요. 이때 이용한 전류 파형은 아토텍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페이턴트에 해당합니다. 원스텝 도금과 투스텝 도금의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롬산과 같은 애칭액을 이용해서 애칭 후에 단면을 촬영해 본 결과인데요. 홀 내부를 보시게 되면 원스텝에 해당하는 부위가 바로 브릿지 플레이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스텝 도금에서 표면 두께는 약 5미크론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브릿지 도금을 진행하게 되면 위아래로 마치 블라인드 비아울처럼 형상이 남게 됩니다. 투스텝 도금으로는 DC, BVH 필름 도금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BVH, 웅덩이 같은 부분에 필링이 되면서 차츰 플랫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평가에 이용된 기판은 0.2T 두께의 LTH 기판이 사용되었는데 홀 오픈 크기가 약 70에서 80 미크론 정도의 홀을 이렇게 완벽하게 채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DC로만 도금을 하게 되면 한 25에서 25 미크론 정도의 두꺼운 표면 두께를 가지면서 동시에 인클루전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른쪽 평가 결과처럼 저희 리버스 펄스 브릿지 도금 진행 후에 BVH 필링을 하게 되는 경우 10미크론 수준의 얇은 두께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보이드 프리까지 일거양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아토텍은 저희만의 특별한 리버스 펄스 시스템과 펄스 전용 케미컬을 통해서 완벽한 보이드 프리와 스롤 필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스롤 필링을 위해서 고안된 아토텍의 수평 전기동 설비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스롤 필링을 도금 스텝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텍에는 유니플레이트 임펄스 2 설비와 유니플레이트 임펄스 2 어드밴스드 두 종류의 설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임펄스라는 이름이 좀 길어서 IP2 설비라고 제가 간단하게 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의 IP2 설비는 2000년부터 생산 라인에 적용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BMV 필링, 하이 덴시티 스로얼 도금, 컨펌을 도금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스롤 필링 시에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설비가 IP2 어드밴스 설비입니다. 우선 기존 설비에서 스롤 필링 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줄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기존의 IP2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한 경우에는 스롤 필링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롤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브릿지 도금을 할 때 홀 센터 부분에 굉장히 거친 러프한 도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러프한 도금이 이루어진 층 다음 스텝인 세미 MV 카파 필링을 할 때도 당연히 베이스가 굉장히 러프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한 러프한 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확한 필 성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IP2 시스템에는 이 플로우 레이트 유량이 부족해서 스롤 깊숙이까지 카파 이온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량의 문제를 보다 강력하고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IP2 어드밴스 설비가 되겠습니다. 매우 강력한 플로우 레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플루딩 시스템, 플로우 컨트롤 기능을 갖추었고 특히 플로우 컨트롤 시스템에서는 기존 2개였던 컨트롤러를 14개로 개수를 증진시켜서 보다 세부적인 조절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가 된 설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개선된 어드밴스 설비로 저희 아토텍은 브릿지 도금과 세미 MV 도금을 통해 좋은 필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드밴스 설비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선된 스로롤 필링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이 고객의 입장에서 더 나아진 성능을 가진 장비를 기존 설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큰 가격 차이 없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이 패키징을 담당하는 고객사로 이 판매가 많이 진행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어드밴스 설비를 가지고 0.4T 두꺼운 두께의 기판에 100미크론 크기의 메카닉 드릴 홀에 저희가 스롤 필링한 평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에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1대4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3스텝으로 나누어서 좀 세부적으로 도금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홀 종합부를 연결하는 브릿지 도금을 하고, 두 번째 컴플렉스 리버스 펄스 도금을 통한 세미 카파 필링, 세 번째 단계로 완전한 필링을 위해 BVH 카파 필링 순서로 도금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여기 세 번째 스텝에서 BVH 카파 필링의 경우는 반드시 저희 아토텍의 어드밴스 설비가 아니더라도 고객사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VCP 설비로도 충분히 필링이 될 만큼 정확하게 저희가 BVH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펄스는 물론이고 현재 갖고 계신 VCP 설비, DC 전류도 적용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 임펄스2 어드밴스드 설비와 이 아토텍의 케미컬을 조합해서 사용하신다면 얇은 기판은 물론 두꺼운 기판까지도 카파 필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 관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고객사에서 스로울에 대해 평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설비와 약품이 좋다라고 해서 반드시 또 브릿지 도금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린다면 사실 그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일반적인 스탠다드 펄스 도금만으로 이렇게 브릿지가 형성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정도의 모습이라면 사실 펄스에 대한 약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누구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아토텍은 이런 어드밴스 리버스 펄스 시스템을 가지고 도금을 진행하기 때문에 홀 중앙 부분을 완벽하게 연결하면서 브릿지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토텍만의 페이턴트이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어드밴스 펄스는 저희가 부르는 명칭이고 이런 어드밴스 펄스는 바이폴라 펄스와 페이지 시프트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전류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어드밴스 리버스 펄스를 통해 브릿지 도금을 한 다음 그 다음에는 컴플렉스 펄스를 사용해서 보이드 인클루전 프리의 마이크로비아 카프 필링을 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도금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친 도금과 보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토텍의 이런 컴플렉스 펄스를 사용하게 되면 보이드 프리하게 카파필 도금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더욱 큰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컴플렉스 펄스 역시 아토텍의 페이턴트이고 이 컴플렉스 파형의 경우에는 바이폴라 펄스와 카운터 펄스 파형을 믹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제품의 표면 균일도 개선에 관련해서 테스트했던 이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 두께 균일도 개선 평가에 대한 결과 사진인데요. 동일한 설비와 약품 농도 조건에서 테스트한 결과 DC 전류를 사용한 것보다 리버스 펄스를 사용한 것이 더 우수한 균일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DC의 경우는 서페이스 디스트리뷰션이 약 14.4% 수준이었지만 리버스 펄스를 사용한 경우 그 수준이 8.7%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이지만 전류 파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랫줄에 보이시는 두 번째는 하이 홀 덴시티의 균일도 평가입니다. 이 역시도 동일 설비와 동일 약품 농도 조건에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네, 말 그대로 하이홀 덴시티이므로 저희가 10ASD라는 전류를 인가를 하였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일반 리버스 펄스 파형의 경우에는 로우한 지역과 하이한 지역 간의 표면 두께 편차가 약 30%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오른쪽 저희 아토텍 컴플렉스 리버스 펄스를 사용한 결과에서는
표면 두께 편차가 약 15% 이하로 2배 이상 크게 개선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아토텍의 컴플렉스 펄스 시스템이 이런 로우 덴시티 에어리어는 물론 하이 덴시티까지 두께 편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파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현재 우수한 두께 균일도를 갖는 제품을 양산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껏 말씀드렸던 리버스 펄스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총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저희 유니플레이트 IP2 어드밴스 시스템의 경우는 하이 플로우 시스템을 적용하고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꺼운 기판의 스롤 필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리버스 펄스를 사용해서 표면 두께 균일도를 기존 DC 대비 매우 우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어드밴스 펄스를 사용해서 브릿지 도금을 진행하고 컴플렉스 펄스를 이용해서 보이드 인클루전 프리의 하이 스로어 필링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하이홀 덴시티 지역의 이런 우수한 균일도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어드밴스 설비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리버스 펄스의 특수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카파스롤 필링과 향상된 표면 두께 균일도까지 얻을 수 있는 매우 특화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은 저희 웨비나의 마지막 파트인 열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챕터입니다. 먼저 앞서 소개드린 저희 IP2 어드밴스 설비의 필 가능 범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요 테이블이 이렇게 저희 설비의 필 가능 범위를 보여드리는 테이블인데 요거는 이제 홀 파이에 따라서 그리고 기판 두께에 따라서 보이드가 얼마나 프리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을 나타내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두께가 1mm일 때 그때 홀 지름이 각각 0.25, 0.4, 0.5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홀파이가 0.25인 경우에는 분홍색 구간에 해당을 합니다. 이때 에스펙토 레이쇼는 약 4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이드 인클루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핑크색 구간에서도 보이드 프리가 가능하게끔 저희 R&D 팀은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홀파이가 0.4인 경우입니다. 0.4인 경우에는 주황색 구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때 에스펙트 레이쇼는 약 2.5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필링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고객사의 제품 스펙이나 어떤 생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DOE를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해보면서 조건을 설정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홀파이가 0.5인 경우인데요. 녹색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때 에스펙트 레이쇼는 약 2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이드 인클루전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해당합니다. 네, 따라서 현재 아토텍은 케미컬은 물론 이렇게 설비에 있어서도 핑크색, 주황색 구간을 녹색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끔 부지런히 개발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 테이블의 경우는 고객 입장에서 현재 스롤 필링이 가능한 홀 사이즈에 대해서 한눈에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스로홀의 밀집도나 피치 그리고 공정 전류 밀도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앞장에서 보여드린 그 테이블을 토대로 실제 저희 아토텍 IP2 어드밴스 설비를 가지고 이제 품질 평가를 직접 진행했던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홀피치 0.8 기준으로 기판의 두께와 어떤 홀파이에 따라서 에스펙트 레이쇼 1.6에서부터 2.66까지 저희가 크기별로 평가를 진행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홀에서 엑스레이 및 크로스 섹션에서 보이드 프리가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펙트 레이쇼 값과 홀 피치에 따라서 도금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AR 값 1.6에서 2.66까지 순서대로 이르기까지의 도금 시간은 약 200분에서 600분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아토텍은 더 낮은 두께를 타겟으로 더 깊고 큰 홀까지 완벽한 필링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에 현재 저희 독일 본사와 함께 개발 착수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효율적인 열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의 스롤 필링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저희 IP2 어드밴스 시스템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컨셉을 위해서 이 장비는 1994년부터 개발 및 사용이 되어 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단과 하단에 14개씩 총 28개의 플로우 컨트롤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양극의 경우도 동일하게 14개씩 총 28개가 있으며 각 양극은 4개의 세그먼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미크론 플러스 마이너스 4미크론에 해당하는 초박판 대응이 가능하고, 전해액매 시스템이 모두 완전하게 온라인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마이크로비아 카파 필링을 위해서 저희 향상된 플루딩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고, 리버스 펄스 도금은 물론 카파 옥사이드 프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코스트적인 부분에서는 저희 양극 반응에서는 수소가스 발생이 억제되어 수율 향상 및 첨가제 소모량 감소로 낮은 운영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토텍의 경우 카파 소스로서 카파 옥사이드가 아닌 퓨어 카파볼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카파 레독스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클린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적기 때문에 피막 내에 결점이 적고, 이것이 바로 우수한 열 전도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 정말 마지막 순서로 저희 아토텍의 임펄스2 THF2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고 이번 웨비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토텍 프로세스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2세대 패널 스롤 카파 필링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어드베스트 그리고 컴플렉스 리버스 펄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아토텍이 고안한 IP2, THF2 케미컬과 어드밴스 장비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최적의 퍼포먼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적의 퍼포먼스란 매우 낮은 표면 도금 두께 조건에서도 인클루전 프리의 카파 필링이 가능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 당연히 우수한 열 관리 프로세스 또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토텍의 이런 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의 경우엔 첫째, 고전류 밀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을 얻으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장기적인 생산 현장의 실적과 노하우를 저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보장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패널 도금에서 매우 우수한 표면 두께 균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임펄스2 THF2 케미컬 시스템의 경우 2008년부터 벌써 여러 고객사의 생산에 적용이 되어서 현재 수많은 경험과 기술들이 축적되어 있는 케미컬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토텍의 수평 전기동의 경우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약 900대 이상이 전 세계 고객에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밀집도 기판에서 요구되는 열 관리 솔루션으로는 스로올 카파 필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은 저희 아토텍 IP2 어드밴스 설비와 THF2 케미컬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웨비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오늘 보여드린 이 웨비나 자료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